아, 솔직하게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보죠.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를 갈 수 있을까요? 이번 시즌을 4위 안으로 끝내가지고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딱 티켓을 얻을 수 있을까요, 토트넘이? 의견이 좀 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거 이미 끝난 얘기 아니냐. 에? 토트넘 못 간다. 이 상태로는 가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이게 꼼꼼히 따져보면 토트넘이 4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음 시즌 챔스 갈 수 있는 가능성 살아있다. 또 이렇게 딱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영국 현지에서도 지금 보니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전망이. 매체에 따라서. 어떤 데는 그래도 토트넘보다는 다른 팀들의 상황과 조건, 전력이 좀 좋은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아니다. 지금 이것저것 따져보면 토트넘이 4위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 없지 않다. 가능하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쪼 같은 경우는 초지일관 사과와 해명방송 이후에도 얘기했죠. 나는 한 길만 간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한번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있겠냐.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무조건 4위 안으로 간다. 끝까지 자기는 그렇게 하면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쪼가 좀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어떻게 될까. 근데 제가 이제 뭔가 전망하고 예측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특히 이제 토트넘 순위 이런 얘기, 승패 이런 얘기 하지 말아달라는 분들이 하도 계셔가지고 저는 토트넘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그래도 나름 또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그럼 이제 근거가 좀 필요하니까 뭐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자, 이럴 때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팀들의 남은 경기 일정을 한번 좀 따져봤어요. 그걸 보면 어디가 조금 유리한데 어디가 좀 불리한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토트넘이 어쨌든 다음 시즌 챔스를 가려면 4위 안으로 진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순위만 놓고 봤을 때 4위 아스날과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물론 5위와 6위 맨유 웨스트햄과의 잔여 일정도 보긴 해야 되겠지만, 거기는 또 만약에 순위가 뒤집어진다면 또 맨유나 웨스트햄과도 비교해보겠지만, 당장은 어쨌든 아스날을 넘어서야 다음 시즌 챔스를 가는 거니까 토트넘과 아스날의 잔여 일정을 한번 좀 봤습니다. 이게 진짜 기묘하고 절묘합니다. 남은 일정만 그렇게 놓고 보면 토트넘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제 얘기 아닙니다. 남은 일정을 놓고 봤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계산이 실제로 나와요. 아마 이거 따져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자, 7위 토트넘, 4위 아스날의 지금 이 승점 차는 어떻게 되냐면 3점밖에 되지 않아요. 경기로 하면 한 경기 차입니다. 많이 붙어있죠. 이런 상태에서 물론 아스날이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여전히 유리한 건 아스날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잔여 일정을 좀 봤거든요. 이거 보면 요거 모른다. 이런 얘기 그냥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토트넘과 아스날의 잔여 일정을 말씀드릴 텐데 상대팀과 순위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상대가 어떤 팀들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으니까. 토트넘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은 지금 28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잔여 경기가 10경기입니다. 자, 6위 웨스트햄과 이번 주말 붙습니다. 이어서 14위 뉴캐슬, 9위 빌라, 13위 브라이튼, 15위 브렌트포드, 12위 레스터, 2위 리버풀, 19위 번리, 꼴찌 노리치,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러면 리버풀 빼면 나머지 팀들은 순위가 비슷하거나 아래 팀들이잖아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조금 밑에 있는 팀들하고 많이 붙는 것 같아요. 물론 마지막에는 막 생존 싸움을 하는 팀들에게 잡히는 일도 있지만, 여하튼 객관적인 순위상 충분히 비벼볼 만한, 상대할 만한 팀들하고 싸우게 된다, 토트넘은. 그러면 리버풀 경기 빼놓고는 승점을 쌓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마 이렇게 딱 보신 분들은 한 경기 비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제가 아까 토트넘이 10경기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요 경기는 보면 9경기예요. 그럼 한 경기에 비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기가 막혀요. 이게 절묘합니다. 네. 그게 지난 1월 16일 22라운드가 미뤄진 경기가 있는데 그게 아직 날짜가 안 나왔어요. 그게 어떤 경기냐? 운명의 장난. 토트넘과 아스날의 맞대결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두 팀. 북런던 더비가 미뤄졌는데 토트넘 홈 경기거든요. 이게 미뤄졌는데 아직 날짜가 안 잡혔습니다. 이 경기를 포함으로 해서 토트넘이 10경기가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정에서 리버풀 정도 빼놓고는 만약에 어느 정도 승점을 쌓는다고 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토트넘이 만약에 아스날과 맞대결 해서 승점을 가져온다면 이거 모른다. 이렇게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아스날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스날은 현재 11경기가 남았습니다. 자, 이것도 순위와 상대팀을 쭉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9위 빌라, 11위 팰리스, 13위 브라이튼, 10위 사우스햄튼, 그리고 3위 첼시, 5위 맨유, 6위 웨스트햄, 그리고 16위 리즈, 14위 뉴캐슬, 17위 에버튼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스날은 첼시, 맨유, 웨스트햄과의 경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첼시 원정이고요. 웨스트햄 원정입니다. 이 부담스러운 경기가 남아있고 여기에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은 토트넘 원정도 남아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토트넘이 비벼볼만 하겠다. 이런 계산이 나오죠. 물론 맨유에게도 웨스트햄에게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따져보긴 해야 되겠지만 현재 4위와 7위 토트넘이 혹시 뒤집을 수 있을까? 설마 뒤집을 수 있을까를 놓고 봤을 때 4위 지금 아스날과 7위 토트넘의 남은 일정만 놓고 봤을 때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현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남은 일정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토트넘 일정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정의 시작, 특히 이번 주말에 있는 웨스트햄과의 맞대결이 제가 봐서는 전체를 좌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6위하고 7위 싸움이잖아요. 웨스트햄이 6위, 토트넘이 7위인데 승점이 48점, 48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 4위 아스날, 5위 맨유, 6위 웨스트햄, 7위 토트넘이 이 네 팀이 승점 3점 차, 한 경기 차로 다 몰려있어요. 네 팀이. 네. 그래서 이 팀들 간의 맞대결 하나 한 경기는 다 승점 6점짜리 경기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토트넘은 이번 주말 웨스트햄과의 경기가 승점 6점짜리,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은 아스날과의 경기가 또 승점 6점짜리예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웨스트햄이 잡힌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이 어찌 보면 웨스트햄과의 맞대결이 토트넘의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싸움의 마지막 승부처, 그 고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중요하고요. 정확하게는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 30분에 열리게 되는데 이 경기는 A매치 들어가기 직전에 열리는 마지막 3월 경기입니다. 여러 가지는 관심인데 자, 두 팀의 그러면 이 중요한 경기 웨스트햄에게 상당히 중요하죠. 웨스트햄도 이 경기 잡아야 또 챔피언스리그 순위 다툼 계속 이어갈 수 있으니까 두 팀 간의 흐름을 놓고 보면 홈팀 토트넘은 뭐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지만 퐁당을 계속하고 있죠. 지고 이기고 계속 승패가 나눠지고 있고 맨유에게 져가지고 흐름 한번 쫙 떨어졌다가 브라이턴 2대0으로 잡으면서 또 올라오는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을 가고 있고요. 웨스트햄은 사실 조금 안 좋았었어요. 지난번에 3연패 쭉 하다가 직전에 프리미어리그 놓고 보면 빌라를 2대1로 잡았고요. 또 그 이어져서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을 했는데 세비야와의 경기 거기서 2대0으로 이기면서 8강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와 유로파리그를 합치면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단 웨스트햄의 문제는 뭐냐면 체력적인 소모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비야와의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을 연장까지 120분을 소화했어요. 그리고 3일밖에 못 쉬고 이번 경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토트넘도 물론 이제 브라이튼 경기가 주중 경기이긴 했지만 4일을 쉬어요. 자, 그냥 90분 경기하고 4일 쉰 토트넘하고 120분 경기하고 3일 쉰 웨스트햄하고 어디가 더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당연히 웨스트햄의 부담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8강에 진출을 하면서 어떤 이 기세는 오를지 모르겠지만 주력들 특히 뭐 이 유로파리그 세비야 경기에서는 주력들이 다 나왔거든요. 데클란 라이스라든지 수책이라든지 뭐 안토니오라든지 주력들이 전부 나왔기 때문에 뭐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분명히 웨스트햄에게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요. 자, 두 팀의 공백을 놓고 보면 홈팀 토트넘은 근데 스킵은 진짜 뭐지? 왜 이렇게 오래 못 뛰지? 스킵, 세스용, 탄강가 뭐 그대로 못 뛰던 선수들 못 뛰는 거고요. 웨스트햄도 오른쪽 풀백인 쿠팔, 그 다음에 공격 2선 쪽에 제러드 보원,
부상입니다. 그다음에 수비 쪽에 오그보나는 뭐 계속 못 뛰고 있으니까 장기 부상자죠. 이렇게 못 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공백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서로가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자, 손흥민 선수는 저는 근데 이 경기가 손흥민 선수에게는 상성상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 웨스트햄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자신의 커리어에서 상대했던 팀들 있잖아요. 수많은 팀, 뭐 독일 무대, 잉글랜드 무대 다 합쳐가지고 6번째로 그러니까 골을 많이 넣은 상대예요. 웨스트햄이. 가장 많이 골을 넣은 팀은 12골의 사우스햄튼, 9골의 도르트문트, 7골의 맨시티, 팰리스와 와포드를 6골씩 넣었는데 웨스트햄을 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5골을 넣으면서 자기가 상대했던 커리어의 팀들 중에 6번째로 골을 많이 넣은 상대팀입니다. 상성 좋고요. 이게 근데 더 한 건 뭐냐면 웨스트햄을 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무려 도움을 7개나 기록을 했어요. 그동안 이제 모두 웨스트햄을 14번 싸워서 5골과 7개 어시스트니까 어시스트로만 따지면 자신의 커리어에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한 상대가 웨스트햄이에요. 네. 이건 1위입니다. 어시스트만 놓고 보면. 그러면 골과 어시스트를 합치면 공격 포인트가 무려 12개거든요. 이 12개는 사우스햄튼을 상대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17개의 무려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자신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팀이 사우스햄튼인데 두 번째로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팀이 바로 웨스트햄입니다. 12개. 저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이 뭔가 분위기를 더 확 반전시켰으면 좋겠어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에버튼 경기에 골 넣고 그 다음에 맨유, 브라이튼 최근 2경기는 유효 슈팅을 하나도 못 때렸어요. 네, 최근 2경기 동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고 막 그러긴 하는데 저는 그 지난번 이 브라이튼 경기 때 체력을 조금 그래도 안 배워줬잖아요. 물론 조금 어려운 경기이기도 했는데 저는 이 경기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확 분위기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어떤 그동안의 발자취를 남겨놨다. 상성 좋다. 네, 한번 싸워볼 만한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팀의 예상 선발 라인업을 한번 보면 홈팀 토트넘은 3-4-3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뭐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전방 케인, 손흥민, 쿨루세스키 놔둬놓고요. 이선 쪽은 레길런, 호이베르, 벤탄쿠르, 도어티. 그리고 수비는 벤뎁, 다이어, 로메로. 골키퍼는 요리스 있을 것 같고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도 사실 원래는 안토니하고 크레스웰이 지난번 프리미어리그 할 때 약간 부상 여파가 있었다고 하는데 뭐 이번에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2-3-1 최전방 톱은 안토니오, 이선 쪽은 벤나우마, 란시니, 포르날스, 그다음에 중미 쪽 3선은 데클란 라이스하고 수책. 수책 잘해요. 좋습니다. 이게 수비형 미드필더이면서도 뭐 득점력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선수라고 하는 건데 뭐 데클란 라이스도 이미 워낙 그 평가를 좋게 받고 있는 선수니까 이 미드필더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허리 싸움이 중요할 것 같아요. 수비는 왼쪽부터 크레스웰, 주마, 그다음에 크랙 도슨, 벤 존슨, 골키퍼는 이제 파비안스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정말 웨스트햄에게도 토트넘에게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되고 아까 제가 경우의 수를 쭉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4위 다툼에 있어서도 분수령 아주 중대한 승부처가 될 것이다. 네,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 새벽 1시 30분입니다. 딱 경기 보시고 조금만 쉬었다가 학교 가고 회사 출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지켜보겠습니다.